오늘은 SNS 안녕하세요. 오늘은 SNS 인플루언서 나노에서 메가로 로 인플루언스 되기 강의를 맡은 크리스틴 박입니다. 그 저희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것은 어떤 숫자의 개념보다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받았는데요. 그 영향력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5가지를 제가 요약을 했어요. 이분 저분 거 한번 강의를 들어보면서 그리고 또 제가 그동안 했었던 거 또 제에게 맞는 거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맞을 거를 생각해서 9개를 정리를 했는데요. 제일 첫 번째 그 9개 중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 타겟 어디언스 정하기예요. 저희들이 무조건 그냥 팔로워가 많았으면 좋겠다. 내가 인플루언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냥 막연한 그 희망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우선 우리가 누스킨으로서 필요한 거니까 저희가 이제 누스킨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타겟을 정하고 또 내가 그 어떤 타겟을 향해서 달려갈 것인가 이제 정해야 하는데요. 그 5가지 중에서 그 첫 번째는 나이를 정하는 거예요. 그 연령대를 정하는 건데 저는 아무래도 인제 그 10 대, 20 대보다는 그런 취향들보다는 저희 나이에 맞는 한 40-50대 분들을 타겟을 향해서 인제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욕심이 나요. 30 대도 겨냥하고 싶고 20 대도 겨냥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깐 좀 이랬다 저랬다 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를 정하고 하다 보면 나의 어떤 목적이나 목표가 딱 정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인제 그 미국이라는 큰 곳에 살긴 하지만 저희가 그 미국 속에 한인이라는 곳에 이렇게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저희가 글로벌 비즈니스 하긴 하지만 저희들이 직접 빠르게 할 수 있는 곳이 그러니까 좀 '지역을 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 안에 그 뭐라 그러죠? 그縄張리죠. 그縄張리를 키운 다음에 이렇게 쪼끔씩 늘려가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무조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전화하긴 하지만 그렇게 강범위한 것보다는 나와의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을 타겟으로 당연히 인제 저희는 뷰티 건강이니까 그쪽을 타겟을 정하시고 그리고 시간대를 정해야 되는데 아무 데나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전서부터 알아왔던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그들이 움직이는지를 좀 약간 조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시간에 제가 필요한 시간에 올리기도 하지만 그들이 제일 많이 움직이는 시간을 정해서 올리거나 하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내가 타겟으로 하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뭐 시간도 알아보긴 아니 시간이나 나의 관심사 뭐 지역도 알아보긴 하지만 그들이 나에게 뭘 필요할까를 생각하는 거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는 당연히 많은 그 회원 그리고 고객 그리고 나와 같이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리크루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나에게 뭘 필요로 할까를 생각해서 '그들에게 뭘 내가 줄 수 있을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하다 보면 그 인플루언서의 어떤 적합한 자격을 갖춘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에게 내가 필요한 어떤 소스도 받기도 하지만 나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사람들이 많이 팔로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어떤 정보를 줄까를 많이 생각해서 계획하고 움직이는 게 좋을 거라 생각했고요. 그리고 전략 세우기. 이거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뉴스키너로서 해야 될 그 사업자로서의 가져야 되는 똑같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Why? 내가 이 SNS를 하는데 내가 왜 해야 하는지 어떤 그런 목적과 뚜렷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우후죽순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3 개에서 5개 정도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걸 꾸준하게 움직이는 거. 그리고 목표는 내가 이 SNS로 이 콘텐츠로 내가 무엇을 얻을까라는 어떤 목표를 세우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늘 저희가 이거 말하는 거 꾸준함. 이거는 정말
꾸준함으로 보여주면서 내가 어떻다라는 거, 나라는 사람이 어떻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시간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매일도 해 봤고 매일 두세 개씩도 올라 봤는데 너무 벅차요. 벅차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매일 올리다 보니까 뭐랄까 뭐랄까 뭐라 그러죠? 너무 지겨워하는 거, 질려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일 주일에 한 세 번에서 네 번 정도가 딱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제 바쁘다는 핑계로 2 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씩 올라 봤더니요, 팔로워가 많이 줄어요. 줄고 제가 주로 하는 게 이제 페이스북이긴 한데, 그 페이스북은 딱 눈에 띄어요. 제가 지금 친구가 한 200명 정도 되고 팔로워가 한 1,300명 정도 되는데, 제가 한 2-3 일에 한 번씩 이렇게 좀 정해진 시간에 올렸을 때 하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올렸을 때 하고 보니까 반응도 틀리고요, 좋아요 눌러주는 숫자도 틀리고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하면서 꾸준함이 매일 올리는 것만 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해진 시간에 일정하게 올리는 거, 그게 꾸준함이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일관성 있는 이야기 피드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아무거나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편한 시간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딱 익스포즈 되는 것 말고 익스플로어 된다, 뭐랄까 찾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보면은 돋보기 있어요. 그 돋보기를 누르면 제가 잠깐만요. 이상한 게 떴죠. 네. 보다 보면 제 피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순서, 페이지 같은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페이지를 통해서 '아, 이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야 한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니까 뭐 책도 올리기도 하고 운동하는 거 올리기는 하고 음식 막 이렇게 올리던데, 그건 제가 좋아해서 잘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올렸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아, 내가 필요한 게 일관성이구나.' 한 두세 가지만 딱 정해서 그것만 꾸준하게 올려야겠다라는 걸 생각을 했고 반성도 하는 시간이 됐고요. 그리고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한 입으로 모아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짧은 나 소개서, 그러니까 이력서에서도 중요한 게 나의 소개서인 것처럼, 보면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보면 조그맣게 칸에 있어요. 자기소개서 같은 거. 그거를 너무 이렇게 좀 길게 많이 쓰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문장을 통해서 나를 알릴 수 있는 거, 글을 써야 하는데, 이제 저희가 보통 쓰는 게 이제 뉴스키너, 뭐 글로벌 비즈니스, 뭐 비즈니스 워맨, 뭐 운동하는 여자,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올렸을 거예요. 그거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짧게 한 5가지 정도 나열하면 참 좋다고 해서 저도 한번 바꿔 보기로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의미와 진정성이 결합된 캡션 쓰기인데,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인스타그램은 이제 사진이 위주로 올라가요. 근데 사진 한 장만 딱 올리고 무슨 이모티콘 한 장만 올리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이제 이미 인플루언서가 됐거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만약 팔로워가 많기 때문에 좋아요도 많이 눌러지고 저기 댓글도 많이 달아지기도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나누기 때문에 사진 한 장에 뭐 길고 짧은 어떤 사진에 관한 글이나 경험 같은 거 이렇게 나누면 참 좋다고 해요. 근데 그게 항상 소설을 쓰듯이 긴 게 아니라 짧게 뭐 한 서너 줄의 정도 글이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약하듯이 짧게 쓰거나, 아니면 자기가 느낀 점을 좀 이렇게 길더라도 좀 이렇게 진실성 있게 쓰면, 그게 짧고 길고를 좀 번갈아 가면서 쓰시면 참 큰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결국에는 공감을 끌어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이 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인제 다섯 번째로는, 저희가 늘 사진만 올릴 게 아니라 동영상을 올려서 많이 효과를 보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아까 말씀하셨던 익스플로어 되는 부분에 알림이나 순서에 보면 사진 4장 사이즈의 동영상이 하나가 들어간대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그만큼 익스포스 되는 노출되는 양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사진 4장이
노출되는 그 양보다 동영상 하나의 양이 더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팔로워들에게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알고리즘이 뭐냐면 내가 늘 올리는 어떠한 그런 사진이나 글을 이렇게 종합해서 이 사람이 보통 어떤 종류의 글을 많이 올리는구나, 콘텐츠를 많이 올리는 거라 해서 제가 많이 올리는 부분을 그거를 알고리즘이 정리를 해서 그거를 많이 익스플로ర్ 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아니면 뭐 사진 한 4장 올릴 때 동영상 하나 올리시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해시태그, 똑똑하게 해시태그 사용인데 보니까 저도 처음에 해시태그를 달지를 몰라서 물어봤더니 무조건 30개 해시태그를 만들어서 그걸 복사해서 쓰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좀 되는 것 같더니 한 몇 달 지나고 나니까 그 약발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거를 많이 하게 되면 뭐냐면 섀도우 밴이라고 해서 똑같은 유명한 그 해시태그를 계속 쓰다 보면 그게 블락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강남 스타일이라는 거, 뭐 강남 스타일, 강남 맛집, 뭐 강남 패션이라고 똑같은 그 강남이라는 게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걸 계속 복사해서 되면 내가 그 해시태그를 달아서 포스팅된 거는 그 포스팅이 가려진다고 해요. 더 이상 노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인스타 어떤 알고리즘이 그걸 조정하나 봐요. 그래서 유명한 해시태그를 복사붙이기 하기보다는 나만의 그 해시태그를 한 5-6개씩 해서 그거를 좀 번갈아가면서 쓰고 유명한 해시태그는 뭐 1-2개 정도 따라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반복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거 강남을 쓰지 않는 거. 그리고 해시태그도 댓글이나 맨 마지막에 사용하기보다는 중간중간에 뭐 "나는 오늘 뭐 김치찌개." 그럼 김치찌개에다 해시태그를 다는 거예요. "맛있었다." 뭐 "존맛탱." 뭐 요즘 그렇게 많이들 쓴다고 해요. 뭐 그런 데다가 해시태그 붙이고 하다 보면 끝까지 내가 스크롤을 안 해도 그 해시태그에 이렇게 노출시킬 수 있는 게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려 거는 이제 30개 이상 그렇게 말고 한 7-8 개가 가장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동영상 말씀드렸는데 사진 그거보다 이제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건 스토리나 릴스를 많이 애용하라고 해요. 그게 이제 하루에 5억 명 정도 이상이 스토리나 릴스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출이 이제 많아지고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그리고 인제 그 스토리나 릴스를 올렸을 때 스토리 5개 중에 한 분의 DM을 받는다는데 이건 제가 진짜 공감을 했어요. 제가 스토리를 계속해서 한 일주일 계속 올렸을 때 꼭 2-3 사람씩한테 저한테 DM이 와서 이제 제품을 소개하거나 팔거나 했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게 저는 요걸 몰랐었는데 그 알고리즘이 그런 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포스팅을 많이 못 하더라도 알차게 하다 보면 그만큼 노출이 많아지니까 요런 거 좀 많이 좀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인제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어떤 사진이나 그런 것보다는 릴스나 그 스토리를 가장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 대, 20 대들아 욕심 나신다면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요. 그 여덟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어딜 다녀오면 사진과 장소, 위치 태그하는 게 이제 사람들이 특히 인제 휴가 시즌 베케이션 시즌 되면은 장소나 그 위치를 많이 서치를 한대요. 그랬을 때 이제 저는 요렇게 했을 때 뭐냐면 델라웨어 레호버 비치를 쳤었었는데 저도 모르게 서치해 보니까 엄청나요. 몇백만이 이렇게 서치를 했고 태그를 했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제가 인제 제 사진이나 포스팅이 익스포즈 될 수 있다라는 기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니까 어떤 팔로워에 늘리는 것도 중점이 되지만 될 수 있으면 저를 알리기 위해서 저의 사진이나 포스팅이 많이 노출될 수 있는데 거기 중점을 두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냐면 나와 관심사가 비슷한 인스타를 팔로우하기 그러니까 인스타나 이제 페이스북에서 친구를 팔로우하는 게 뭐냐면 기브 앤 테이크예요. 제가 저를 많이 팔로우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저와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 그러니까 팔로워가 많은 사람이 아닌 저와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을 팔로우해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진심으로 댓글이나 좋아요를 눌러 줬을 때
저의 제 계정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expose 된다고 하니까 요런 식으로 한번 저한테 오기만 바라지 말고 저한테 그 사람한테 가서도 한번 관심을 보이고 좋아요 눌러 주시는 그런 액션을 취하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이고요. 제가 이걸 하면서 그리고 그동안 하면서 보니까 꾸준함과 성실함 기준으로 힘이고 실력이고 성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했을 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와 주시고요. 그리고 또 내가 그만큼 많이 그들에게 진심으로 제가 그들에게 보였을 때 그들도 저한테 진심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늘리는 것만 욕심내지 말고 저희 갖고 있는 어떤 인포메이션이나 좋은 점 같은 거 알려주시고 또 그런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어떤 그 문화를 만들어 가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